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한국 소설가의 작품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옆에 서 계신 김초엽 작가님이시죠.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흔히 우리가요, 어떤 장르가 히트하는데 세계적인 흐름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형 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히트한 좀비 영화 킹덤 같은 경우는 한국형 좀비, K-좀비 이런 말을 가져다 붙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SF 소설을 보면 KSF라는 장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거든요. 원래 SF 소설은요, 줄거리보다도 설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을 진짜처럼 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디테일이 중요하죠. SF 소설의 이야기는 원래 허구잖아요. 그런데 독자들은 허구니까 대충 이야기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허구일수록 그 묘사나 합리성은 과학적으로 그럴듯해서 자신이 설정에 설득될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 SF 영화만 봐도요, 사실적인 화면, 실감나는 전투 이런 것들이 호평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감나는 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런 실감을 느껴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스타워즈의 X윙이 제국의 전함 사이로 고속비행을 하는데 실감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감해 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국 SF들은 설정의 창의성 그리고 그 묘사의 디테일함 같은 것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설정이 괜찮으면 사건은 그 설정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같은 기술, 과학적인 설정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조금 생기죠. 그런데 김초엽 작가의 SF 소설은요, SF, 미래, 기술 이런 것들을 살짝만 걷어내도요, 인간의 서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서사라기보다는 감정이라는 말이 더 맞을 듯 한데요. 이 SF 소설은 설정이 메인이 아니라 주인공의 감정이 메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여러 단편들이 모인 단편 모음집인데요. 그 중에 표제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지금은 폐쇄된 우주 정거장에 유령처럼 살고 있는 노인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나는 냉동인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느라고요, 가족과 같이 외계 성단으로 이민 갈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워프 항법이 아닌 웜홀을 이용한 항법이 급격하게 개발되면서 안나의 가족이 간 성단으로 가는 장기 우주선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 발표 날이 겹쳐서 최후의 우주선까지 놓치게 된 안나는요, 지금은 폐쇄가 된 우주 정거장에서 혹시나 다시 한번 우주선이 출발할까 싶어 지내게 되어 무려 100년 동안 말이죠. 자신이 개발한 냉동 수면 장치를 이용해서 때때로 깨어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긴 세월을요. 그녀를 설득해서 우주정거장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라는 임무를 띠고 파견된 젊은이에게 안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사실 안나의 나이는 현재 170살이에요. 이미 가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나는 자신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하염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젊은이는 안나를 설득해 지구로 복귀하려 합니다. 안나는 과연 젊은이를 따라서 지구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까요? 지구인 여러분은 자신의 커리어와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중 하나만 골라라,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하염없는 그리움으로 폐쇄 우주 정거장에서 살고 있는 안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후회에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다시 선택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야기의 한 6분의 5 정도를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마지막 결말 빼고는 다 이야기해드린 셈입니다. 그럼에도 결말을 책으로 직접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말 부분만 이 영상의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결말을 책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 인사할 때쯤에 딱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결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쿠키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지구인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취해 보았습니다. 머리를 많이 썼어요. 제가 결말 빼고는 이야기를 거의 다 해드린 이유는요. 다른 SF와 달리 이 SF는요.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감성과 생각이 중요한 소설이라 그렇습니다. 딱히 반전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은요. 총 7편의 단편 중 하나예요. 다른 6편을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6편을 봐도요. 김초엽 작가의 SF가 KSF라고 불릴 만한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초월해도 공감할 만한 인물들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유난히 앞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SF적인 설정들은 그런 생각들을 튀어나오게 하는 장치이지 설정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주인공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만큼 그런 공간은 시대와 기술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들에서 SF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혼란과 후회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지 않냐고 말을 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살짝 비웃는 느낌도 들어요. SF 같은 장르 소설은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봐도 흥미로우실 겁니다. 다만 SF는 충격적인 설정, 급박한 전개, 미친 듯한 반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색다른 SF를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서정적인 SF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SF의 이 K가 코리아의 K가 될지 아니면 그냥 김초엽의 K에 그칠지는 앞으로 김초엽 작가의 발전과 시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립 K. 딕의 소설을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의 SF 작가로 이왕이면 코리아의 K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누르시기만 하면 저에게 빛의 속도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바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키로 갑시다. 쿠키. 자,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쿠키. 자, 그러면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화나시겠죠? 네, 알려드릴게요. 결말은요. 안나가 젊은이가 안나를 설득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나가 거기에 설득된 듯이 하다가 젊은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자신의 고무 우주선을 타고 외계 성단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죽으러 가는 행위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젊은이가 그것을 말리려고 하는데 살짝 놓쳐줘요.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결말까지 완전히 아셨죠? 지금까지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나요? 쿠키?